부동산 버블에서도 문제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자꾸 버블 터지라고 해요? 뭐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집값 폭등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무너져야지 긍정적인 사회가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왜 무너져야 하는지, 집값 폭등하는 동안도 아니면은 폭등해서 떨어지지 않는 동안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밀려나고 박탈감 커지고 10억 시대가 남긴 것 하면서 일단은 매매가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임대가도 올라가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죠. 10억짜리 집에 한 6억 정도의 전세를 살고 있었다. 근데 집값이 갑자기 폭등해서 2년 뒤에는 이 집이 20억이 되고, 전세가는 이렇게 2배까지는 안 오르더라도 9억까지 올랐다고 해봅시다. 2년 뒤에 플러스 3억을 마련할 수 있어요?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오르더라도 그나마 버틸 수 있죠. 보유세 좀 더 내면 되니까. 근데 전세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집주인이 3억을 올려달래요. 그러면은 1년에 1억 5천씩 모았어야 되는데 못 살죠. 저렴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그러면서 또 서울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처음에 4억 주고 샀는데 그 뒤에 집을 안 팔더라도 3억이 더 생겼어요. 요걸로 한 채 정도 외곽 지역에 더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못 가진 사람들은 외곽 지역으로 계속 밀려간다. 이게 자본주의의 생태라고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본주의의 생태도 저런 식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게 과거에 유럽 혹은 예전에 경제 대공황 때 미국이 저런 식으로 하다 무너졌었죠. 노동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평생 신분 상승 안 되죠. 왕, 귀족이 있을 때보다 더 가혹한 신분 상승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요? 주가에 다 하고, 그러면 생산활동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땠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오른 추세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지금 30대들이 내 집 마련 할 수 있겠어요? 평생 못하고 전세값 오르는 것도 못 따라간다. 출퇴근하는데 3시간씩 잡아먹고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이것도 뭐 때문이다? 똘똘한 채 선호하게 만들면서 생긴 부작용이에요. 경기도 거주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똘똘한 채는 선호하게 만든 거는 기사였죠. 예전에 파리 대책 때 대출 70%에서 40%로 줄였죠. 대출이 이렇게 줄었는데 똘똘한 채가 가능해요? 다주택들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하게 들어가니까 언론이 부추긴 거지, 사실상 이렇게 되면 똘똘한 채가 아니라 집을 못 산다. 12, 16대 뭐 했어요? 15억 이상 대출 금지시켰죠. 그런데 710 때 법인 규제하니까 또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억 이상 살 수도 없는데 똘똘한 채가 돼요? 선호하게 만든 게 아니라 부추긴 게 문제죠. 이 폭등의 원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뭐가 있다? 전세제도랑 분양권 전매가 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은 비거주 주택에 대한 투기 비중이 높다. 집값 비싸다는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 등 선진국들 10%대 혹은 10%도 안 나오던 것도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30% 이상이다. 왜 이게 가능하냐? 외국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리고 월세를 하다가 이 사람이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내보내고서 공실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제도를 어떻게 써먹어요? 전세를 가지고 플러스 갭으로 집을 사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가게 된다면은 이만큼 대출을 받아서 메꿔가지고 공실을 하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돌려준다고 안 내보내잖아요. 다음 전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과거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이다. 집을 지어진 다음에 그 가격에 맞게 팔아야 되는데 선분양을 해놓고도 거기다 계속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다. 신축이니까 더 비싸게. 신축 프리미엄 붙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주변에 15억이에요. 그래서 신축이면은 여기 한 16억 뭐 이 정도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미리 이거는 건설사 같은 경우는 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분양권의 경우 전매 제한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사유재산이라고 해놓고서 분양 당시에 10억 해가지고 피 붙여서 나중에 들어갈 때 막 20억씩 받으려고 한다. 규제를 안 받으니까. 집값이 높아서 분양가 규제가 들어간다. 지금 뭐 허그 고분양가 규제 들어가서 주변이 15억인데 분양이 지금 뭐 로또 분양이라고 앉아서도 매덕에 차익하면서 한 10억 정도의 분양이 된다. 만약에 이거 후분양해서 12억 정도의 분양하더라도 상관없죠. 저렴하게 하면서 요거 가격 낮출 수 있죠. 근데 선분양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억에 분양하더라도 붙여서 입주할 때쯤에는 요거 가격 훨씬 넘어선 가격이 되더라. 분양권마저 부르는 게 갑하면서 분양가에 비해서 분양권을 2배 이상 띄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3억 웃돈 이런 것들이 문제다. 선분양 제도의 또 문제점은 뭐예요? 부실공사. 짓기 전엔 되게 잘 지어질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짓고 나서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망가진 거, 금간 거 이런 거 둘째치고. 층간소음 문제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극도로 많을까요? 돈 받았으니까 대충 짓는 거잖아요. 마감공사에서 하자 발생하고. 집값은 뉴욕 이상으로 받는 데도 있는데 공사는 이따위로 한다.
아파트 분양 사기. 일공건설업체에서 일반 분양 속여놓고서 돈 가로챈다. 후분양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거의 힘들죠. 거기다가 또 지역주택 좋아. 거의 한 5% 정도만 성공하죠. 하염없이 기다리고 돈만 계속 까먹는 사람들 생겨난다. 과대 광고 뭐 많이 하죠. 1km 뭐 반경의 위치에 뭐 하지만 뭐 현장 걸어가서 보면 되는 건데 이런 거 잘 안 보죠 사실. 갭 투자 가능 뭐 이런 식으로 광고도 내보내고. 일단은 내 돈 주고 다 마련할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세를 놓고 갭 투기를 하든가. 그렇다면은 적어도 돌려줄 여력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분양권 투기로 해가지고 계약금 내고 들어갔다가 조금 더 중도금 쭉 낸 다음에 전세를 들여가지고 잔금을 맞춰버린다. 선분양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죠. 자, 언제부터 폭등했다고요? 2014년에 7월에 토이노믹스 대출 주담대 LTV 70%까지 완화해준 거죠. 그 다음에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 12월에 부동산 3법 나오면서 14년 중후반 때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낡은 주택을 거주가 너무 불편하니까 새롭게 지어서 불편하지 않게 살아라. 이게 재건축의 의의인데 조합원 3주택 허용 이거 대놓고 투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5년부터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0.92다. 0.92. 이거 OECD 최하위죠. 고령화율 지금 가장 높은 나라 어딜까요? OECD에서 1번이죠. 고령화율이 높다는 건 고령화하기 더 좋다는 거죠. 젊은 세대가 적으니까 신생아도 당연히 줄어들죠. 그런데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더 빨라요. 젊은 사람들의 그 비중은 더 높을 텐데 애를 안 낳고 있다. 제가 이야기하죠. 애 안 낳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집값 문제랑 육아 문제죠. 집값은 요거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고, 육아는 뭐예요? 부동산 폭등 문제 여기도 나타난다. 맞벌이 해야 되죠.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육아 시간이 없다. 육아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뭐예요? 최저임금 올리고 근무시간 제한. 의무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육아를 할 시간이 늘어난다.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겠더라. 이 정책이 뭐다? 소주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 소주성을 하기 전에, 왜냐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누구한테 부담을 주느냐?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죠. 이 사람들도 돈은 벌어야지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소주성 지금 이것 때문에 가장 문제로 꼽는데, 원래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건물 임대료죠.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가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 맞추느라고 임대료가 너무 올라버렸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임대료 떨어져서 그 부담을 최저임금으로 조금 더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타난 다음에 소주성이 들어갔어야지 문제가 안 되는데, 정권이 얼마나 갈지 모르죠. 지금 예를 들어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끝나잖아요. 임기가 빨리 끝난 경우가 많아서 급해졌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긴 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서 문제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결국엔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출산 이대로 하다가 나라 망해요. 생산성 떨어져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염없이 오르겠어요? 주택보급률 100% 넘은 지 얼마 안 돼 보이죠. 30년 50년 가봐요. 하나도 안 지어도 보급률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인구가 작년 11월부터 줄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인 1, 2가 내 집 마련이고 이번 생에 불가능하다가 반 이상이에요.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가 많다면은 혼인 안 하고 출산 안 하겠어요? 욜로니 뭐 소확행이니 이런 거 왜 찾아요? 집 사는 거 엄청난 행복이죠. 돈 모아서 이 집 사는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하겠죠. 근데 평생 걸어도 못 사니까 생긴 게 두 가지밖에 없죠. B2에서 올인했다가 성공하면 내 집 사는 거고, 실패하면은 그냥 그런 대로 살지 뭐. 어차피 그런 대로 사는 거 조금 더 잘 사는 건데 요거 무리에 한번 해봐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해가지고 B2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욜로 소확행. 어차피 못 사는 거 그냥 즐기면 살자. 혼자서. 혼인율 떨어지고 출산율 떨어지는 게 다 어디서 기인이 난다? 부동산에서.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무주택자 비중 쭉 떨어지고 있죠. 2020년 지금 실수요들 시장이다. 누가 그랬죠? 무주택 비중이 실수요 시장 맞아요? 2019년에 더 많이 샀고 2018년에 더 많이 샀고 16년에 더 많이 샀고 13년에 더 많이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산다는 생각하면 평생 못 산다고요? 떨어질 때 많이 샀어요. 이야기했듯이 신혼부부 가장 지금 걱정되는 거 집. 다른 거 다 합쳐도 집보다 작아요. 1억 800만 저걸로 이제 돼요? 거기다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이다 하는데 사실상 대출 규제 안 했으면은 지금 주담대 금리 장담 못하죠. 왜? 바젤3 들어가죠. 위험자산 버블을 막기 위함인데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니까 뭐 올려요? 주담대 올리죠. 코픽스 떨어지는데 주담대는 올라요. 코픽스가 원래 주담대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런데 주담대 왜 올려요? 은행에서 BIS 비율 맞추기 위해서죠. 지금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위험자산 터진다. 근데 봤죠? 미국에서 위험자산 터지기 시작하니까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리먼 브라더스 은행도 무너지더라. 너무 많이 빌려줘서. 근데 빌려줘도 계속 돈이 될 것 같으면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빌려줘도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볼 위험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회수하려고 금리 올리는 거죠. 연체율이 높아지는데도. 빨리 회수해서 안 되면 실물이라도 빨리 회수하자. 나중에 경매 쏟아질 수밖에 없죠. GDP 대비 대출. 국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세요. 지금 초이노믹스 하고서 이번 정부 올 때까지 0.3%포인트 늘었죠. 가계대출은 한 해 11%까지도 막 올랐었죠. 이게 다 뭐예요? 2008년에 리먼 터지고 그 이후에 유로존까지 터졌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죠. 이거를 뭘로 살렸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국가 경쟁력을 키우든가 유동성을 키우든가. 유동성으로 극복한 나라들이 몇 개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아베노믹스 하면서 돈 엄청 찍어냈죠. 국가가 부담을 가져가는 대신에 서민 부담을 줄였죠.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돈 찍어서 풀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국민들 빚을 가지고 유동성을 키운 거다. 초이노믹스가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뇌가 망가진 거예요. 그때 소비 줄었죠? 다 줄었어요. 국민들 빚만 늘어나면서 부담만 늘어나고. 소비 감소. 주택 보유 가구의 경우 1%포인트 올랐을 시 전체적으로 0.02%포인트의 소비가 증가한다. 보유 가구 중에서도 이 경우는 뭐냐?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내 집 한 채보다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비가 더 조금밖에 안 늘어요? 이 사람들은 집값 오르면은 이걸 가지고 소비를 해서 촉진시키느냐? 아니죠. 돈 모아서 한 채 더 사고 돈 모아서 한 채 더 사고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무주택 가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0.246%포인트 떨어진다. 있는 사람이 요만큼 오르고 요만큼 떨어진다. 지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반 정도는 무주택 가구가 나오는데 이쪽이 10배 많더라도 얘가 더 많죠. 떨어지는 폭이 더 많잖아요. 근데 10배가 되냐고요. 전체적으로 소비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가 일어나면 내수 중심 국가가 되겠어요? 리먼 터진 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내수 중심 국가로 바꾸는 선진국들이 많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여기서 수출 중심국을 유지하면서 유동성만 뻥튀기 시켜서 건설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정책을 썼느냐. 이거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사실상 국가 자체는 썩어가는 정책이었죠. 집값 폭등이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건설사들과 소수의 기득권들만 이익 보는 체제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이익 보는 서민도 있지만 잃는 사람들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가 안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무너져서 그 조금 얻는 소수도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앞으로 집값 계속 오를까요? 처분 가능 소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처분 가능 소득이 뭐냐?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빼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한 그 소득이 배율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 소득 그래도 화폐 가치 하락으로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비거주주택 자산 비중? 우리나라 전세나 이런 거 이용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해요. 우리나라가 투기가 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오르는 홍콩 이런 데도 있는데 전체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투기가 돌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비, 통화 유통 속도랑 통화 승수는 계속 감소 중이다. 돈이 안 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유동성 장세니까 집값이 오른다? 유동성 장세는 돈을 풀어서 돈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돌아야 유동성 장세죠. 돈이 안 도는데 무슨 얼어 죽을 유동성 장세예요. 결론. 집값 폭등은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오른다고 선동하는 인간들? 매국노죠,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어서 매국노가 아니에요. 나라를 죽어가게 만들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게 매국노죠. 이완용 같은 애들이 왜 매국노예요? 나라를 일본에다가 돈 주고 팔았어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 죽어가든 말든 자기는 거기서 기득권을 누린다. 그게 매국노예요, 그게. 그러면서 서민들은 할 맛이 안 난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정자본주의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결국에는 기득권들만 잘 살고 서민들을 계속 착취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기득권들이 돈 더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기득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서민들의 소비로부터 촉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된다. 과거 자본주의가 그러다 망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대, 즉 부동산 소득을 과거에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그랬고 의식주를 보장해주고 거기서 조금 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보장해줘야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면서 기득권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서 서민들 다 죽여버리면 이거 소탐대실이죠. 그리고 그 소탐대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눈앞에 있는 이득에 넘어가서 특히 지금 그 업종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인생 망하는 거죠. 리먼 때도 그랬고 IMF 때도 무리하게 한 사람들은 다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왔고 또 한 번의 부동산 거품이 왔다. 사면 오를 것 같죠. 조금 더 올라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말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도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생각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